안녕하십니까.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뭐 늘 맞는 추석 때 하는 얘기가 있죠.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풍요의 계절을 뜻하는 건데, 뭐 정부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을 가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한반도에 비치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 반면에 지금 내수 경기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, 일관성 없는, 뭐 기준도 없는 이런 옥죄는 거에 몰입한 듯한 이런 정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1주택자, 무주택자,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다주택자들까지 투기 세력 포함해서 전부 다 살얼음판을 걷는 요즘입니다. 자, 오늘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현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참 많은 얘기가 저희 댓글에 달려 있어요. 저랑 이분이랑 하는 얘기에 대해서.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 건설회사에 스폰 받는 얘기는 스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농담이고요. 그런 거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엔 두 전문가가 만나서 조금은 다른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, 자유경쟁 시장에 맞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.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곽 대표님, 보통 추석이 해마다 이제 부동산 어떤 예측을 할 때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게 많잖아요. 가을 전세 뭐 이런 것들이 껴갖고 추석이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, 물론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예측을 하긴 하는데 추석은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전통적으로 그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눌 때 보면요. 예. 추석 전이 성수기고 추석이 지나면은 비수기에 진입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이번에는 또 추석 직전에 9.13 부동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확실히 나타나긴 할 것 같아요. 예. 근데 사실 이제 추석이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. 추석 이후에 이 부동산 대책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비수기로 진입했기 때문인지 모호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추석 이후에는 뭐 절기상도 그렇고 이때까지 봐온 텀으로 봤을 땐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마가 편식으로 9.13 대책이 딱 시기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쪽에 아무래도 영향이 이번엔 좀 많이 클 것 같은데, 뭐 대책이야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대출하고 세부담 갖고 이제 옥죄기를 시작했으니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?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제 종부세를 강화했고 또 이제 10월부터는 DSR 본격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요.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참여정부 때하고 비슷합니다. 근데 과거에 참여정부 때 보면은 이런 그 대책이 나오면 한 3, 4개월 정도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반복이 됐거든요. 또 거기에 이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적응하니까 학습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녹여서 아마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순히 데자뷰적인 측면에 대입을 해본다면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는 내년 또 초 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좀 집값이 오르는 게 사실은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. 종부세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이사철 성수기에는 가격이 오르고 또 성수기가 끝날 때쯤에 대책이 나오고 비수기 동안은 잠잠했다가 다시 또 봄 이사철 되면 또 오르고 패턴이네요. 아마 이런 게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.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이제 표제를 한번 메모해봤는데 여기 장기 현상이라고 퀘션 마크 하나 했고 하나는 세부담이 심해져서 그 고령화 고액 자산 1주택자들 자산이 나올 수 있는 다의 퀘션 마크 하나 했고 거기에 이제 21일 날 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
일반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거기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세 가지를 저는 키포인트로 한번 잡아봤거든요. 예, 그런 부분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이 작용할 거고요.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은 네, 예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승 장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예, 예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부가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면은 이제 후반전에 시작을 알리는 게 이 종부세 를 올리는 겁니다. 고일선됐죠. 종부세를 지금 급등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양상이 좀 바뀌게 됩니다. 예. 이렇게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특히 투기 지역, 강남권, 한강변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매물이 더 없어지면서 올랐거든요. 예. 근데 이 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이제 고가 주택일수록 부담을 많이 느끼게 그렇죠. 돼요. 고가 주택의 보유자들도 이렇게 나눠 보면은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일주택도 있을 수 고액 있거든요. 주택도 있을 예. 테고.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미 퇴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.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너무 커요. 양도소득세. 예, 양도세가 너무 크고 또 뭐 다주택자라면 전세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. 전세금 빼주고 또 양도세 내고 이러면은 돈이 오히려 부족할 지경이거든요. 예. 다주택자의 매물은 좀 나오기 힘들고 예. 오히려 그 1주택자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들 예. 그 중에서도 고령층 소득이 끊긴 고령층에서는 그 뭐 1년에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 내는 세금을 굉장히 크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고가주택의 급등 현상이 어느 정도는 잠재워질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 강남권에서 20억대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는 저는 이번 비수기에 추석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. 그러나 이제 이 급매물이 뭐 계속해서 쏟아지는 수준은 아닐 것 그렇죠. 같고요. 예. 급매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향후 한 10년 정도 종부세를 추가 부담해야 될 금액의 합산 금액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비수기로 접어드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. 예. 또 전반적으로는 매물량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. 이런 식으로 거래 소강 상태로 가겠지만은 과연 이제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느냐? 예. 무주택자들이 이제 그 기대하듯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. 예. 여전히 매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추석 이전에 9.13 대책 이전에 주간 단위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경우에는 1% 가까이 나타났거든요. 이런 급등세는 아니고 뭐 0.2에서 0.3 정도 강보합세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문제는 전셋값입니다. 이 사실 그 투자로서 이게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한테는 매매값의 변동보다도 전셋값 변동이 더 민감한 사안이거든요. 그렇죠. 매매라는 거는 이제 뭐 팔았을 때 뭐 돈이 남냐 안 남냐고 투자하는 기간 중에 전셋값이 떨어지면 낭패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한 효과가 오히려 전셋값 쪽에는 전셋값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. 종부세 관련 세금 관련돼서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선택할 때 그 매매를 선택하면 종부세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매매는 오르고 전세는 그 보합이었던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됐는데 아마 추석 이후에는 매매가 상승폭은 둔화되지만은 전세값 상승폭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지역별로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외곽 지역의 전세값은 약세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. 다만 이제 도심지는 이제 서울, 도심 뭐 이런 곳들은 점점 이제 철거 물량도 늘어나거든요. 특히 올해 상반기에 철거를 미뤘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 전세값 상승 현상은 어느 정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지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예, 임대사. 줄이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가 기존은 되겠습니다. 아니고 이제 신규 등록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거기다가 이제 조정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는 언제 또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지 그렇죠. 모르니까 주택 임대 사업이 비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또 사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고 뭐 강남권 강북으로 불이 붙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. 여기에서 이제 9.13 대책 나오고 추석이라는 소강 상태를 맞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고가 주택을 누르면은 우리 참여정부 때와 또 마찬가지로 또 이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중저가 주택, 외곽 지역, 강북 지역, 뭐 우리 노도강이라고 뭐 대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승세가 다소 나타날 것 같고 아마 이번 가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은 저가 지역들까지는 못 움직이더라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?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. 나타날 수 있고요. 일단 분양 시장을 보면은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분양된다고 하지만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있어요. 그렇죠. 거기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예고했듯이 수도권의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이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21일 날 발표한다는 그거요. 예, 그 뭐 날짜는 좀 늦춰질 수 예, 있어서 예. 발표를 할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양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가 돼버리죠. 대기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분들이 주택 구입보다는 전세 쪽으로 돌았을 그렇죠. 거고요. 대신에 이제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 뭐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또 사실상의 그 분양가 상한제가 현재 적용되는 거나 분양가 마찬가지입니다. 원가 공개도 서울도 마곡하고 일부 지역들 예.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분양가 원가 공개도 그 성남 이재명 시장 한 이후에 서울시도 진행한다 그랬는데. 그렇죠. 원가 공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택지 지구에서는 후분양을 그렇죠. 하는 데다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있고요. 또 분양 보증을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분양 물량은 크게 증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대신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통 전용이 작은 면적들을 공급했었는데 올 가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만한 규모로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올 가을부터는 분양이 될 그러니까 거예요. 시공사들이 리스 마케팅 시장을 찾다 보니까 그 시장은 지금 기존 아파트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 시장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그게 아파트처럼 대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. 그렇죠.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. 싸게는 공급 안 하겠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. 예, 비슷한 현상이 사실 2005년도에도 있었어요. 그렇죠. 아파트 그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. 예, 이제 종부세 내놓고 이런다니까 아파트 전성시대가 열렸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장 환경이 지금 맞습니다.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그동안 이제 토지 보상금들이 이제 묶여왔었는데 추석 이후에 토지 보상들이 꽤 많습니다. 또 이런 것들이 그 주변 토지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요. 또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뭐 겨울쯤에는 주택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면서 토지 보상한 주변 지역의 집값을 좀 밀어올리는 이런 양상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 중대형 아파트가 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추석 이후에는 중대형 아파트의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기존의 추석 이후에는 기존의 이제 정책이 뭐 전반기를 상승장을 들어왔다 쳤을 때 전반부는 양도세 중과세로 잡으려고 했는데 애려 주택 공급 부족분을 만회를 못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계속 랠리가 이어지다가 9.13 대책과 맞물린 이제 하반기 그 비수기 시장과 맞물린 9.13 대책에 종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아마도 그
1주택자들 고령층 나이 드신 분들의 1주택 고가주택들은 세부담을 견디지 못해 일부 급매물은 나올 것 같고 그죠? 그다음에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어 소강 상태 이어질 거고 이제 겨울은 더 추워지겠죠. 근데 부동산 하면서는 항상 겨울이 추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원래 겨울은 추워. 아니 근데 대책이 계속 나오니까 특히나 아, 근데 또 봄을 예고하고 있기 그렇죠. 때문에 견딜만 하죠.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문제인데 투자자가 가장 민감한 거는 거래 가격 상승도 중요하지만 전세 가격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세 가격이 종부세 관련돼서 상승세로 돌아설 예측이고 자 임대사업자 혜택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비조정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 지역들은 외곽이나 강북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 3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세 지역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분양 시장은 지금 분양 건설사들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.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미 저거 하고 있죠. 그다음에 분양가 원가 공개 이 원가 공개라는 거는 참 다툼도 많고 답이 안 나는 게임 아닌가요? 그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하고 소비자 입장하고는 이제 조정이 되겠죠. 그 중간쯤에서요. 그렇게 딱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이외에 리스크들이 이 수치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걸 그 사업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그걸 공개하기 계량화라는 시작하면 거잖아요. 그걸 계량화. 계량화를 시켜놓으면 사업하기가 정말 그렇죠. 힘들죠.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장은 뭐 계속 날씨로 표현하면 계속 비가 오는 날씨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시공사나 이 건설사들은 니시 마케팅 시장, 틈새 시장을 찾을 것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2004년 한 4, 5년 전에 유행했던 아파트 형태의 큰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마 등장을 할 것 같고 토지보상금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주변 집가나 주변 아파트가 그다음에 많이 보상받은 분들은 강남을 끊임없이 또 놓고 할 것이고요. 그다음에 중대형 우리 곽찬석 대표님이 주장을 하셨던 한 2, 3년 됐죠? 저희 방송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2, 3년 동안 주장하셨던 중대형이 아마 추석 이후에는 수치화로 나타날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번 주말부터 뭐 쉬시는 분 많겠죠. 뭐 저희처럼 그러니까 오랜 휴식 기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좀 지겹기도 한데 그래도 일상을 떠나서 고향에 가서 친지분들 만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막 싸우기도 하시고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의미 있는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곽창석 대표님하고 또 명절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.